주간 꿀에! 비아레알전 대단했죠. 난타전 끝에 4대3으로 바르셀로나가 승리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1라운드 헤타페전에서 무승부를 거뒀지만은 2라운드 카디스전, 3라운드 비아레알전 모두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무로 3전 전승을 기록한 레알 마드리드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이야기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순간 가장 핫한 선수는 핫한 선수는 바로 라민 야말이죠. 오, 나의 야말, 미친 야말, 크레이지 야말, 나의 라민 야말. 네, 야말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라민 야말 선수가 16살이에요. 2007년생입니다. 저는 16살 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인생이 참 무상합니다. 여하튼 라민 야말이 터졌습니다. 라민 야말이 터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꿀에는 라민 야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라민 야말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고! 자, 지난 3라운드 비아레알전 기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초반에 약간 밀리는 듯 했지만은 가비의 선제골, 도용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2대0이 됐을 때 저는 이 경기 쉽게 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비아레알에게 매우 강합니다. 최근 공식 30차례 대결에서 패배는 1패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비아레알 원정에도 강합니다. 2008년 이후로는 비아레알 원정에서 공식 16경기 무패, 리그 14경기 무패를 기록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2대0 상황에서 조금 안심했습니다. 안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안 돼. 왜? 비아레알이 3대2로 뒤집었거든요. 물론 셀로트의 골 장면 대해서는 VAR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포이스가 추격하는 골을 넣고 세르로트가 동점골을 넣으면서 전반전이 2대2로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후반 시작하면서 페드로 사이스피드 그리고 바에나의 마무리, 결국은 역전에 성공하는 비아레알의 모습이 나왔죠. 하지만은 역시 바르셀로나에는 페란 토레스가 있습니다. 이거 이상한데? 여하튼 페란 토레스가 나오자마자 동점골을 넣었거든요. 페란 토레스가 2경기 연속 골을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란 토레스의 시즌 초반 활약은 칭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의 슈팅이 골키퍼 맞고 골대 맞고 나온 것을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지으면서 레반도프스키가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하고 이 경기에 결승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4대3으로 승리를 거뒀죠. 자, 이 경기 정말로 재미났습니다. 정말 누가 이길지 모를 정도로 치열한 경기였어요. 비아레알도 여름에 선수단 변화가 크기 때문에 체질 개선에 들어갔고 나름대로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다만 올 시즌 개막 후 홈에서 2경기 치렀는데 2경기 모두 패배를 당하면서 아쉬움을 남겼고요.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헤타페 원정에서 무승부였지만은 2경기의 승리를 거두면서 올 시즌 원정 첫 승을 기록했고 지난 카디스전에 이어서 승리하면서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비아레알 상대로 바르셀로나가 강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역시 이 경기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셀로나가 비아레알에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게 됐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선수는 바로 라민 야말입니다. 라민 야말은 크로스를 통해서 가비의 첫 골을 도와줬고요. 그리고 슈팅을 통해서 레반도프스키의 결승골을 도와줬습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라민 야말이 있었다는 거죠. 이 경기에서 라민 야말은 말 그대로 미친 활약을 펼쳤어요. 크레이지 모드였습니다. 사실 라민 야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찾아온 기회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 라리가에서 데뷔를 하긴 했지만은 올 시즌 같은 경우 라민 야말이 출전 기회가 많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워낙에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씩 출전 시간을 늘려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스망 덴벨레가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나갔죠. 하피냐가 1라운드 헤타페전에서 퇴장당하면서 지난 2경기 징계로 못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라민 야말이 오른쪽 측면을 책임졌는데 2경기 모두 미쳤어. 얘는 축구를 그냥 잘해. 축구를 잘하는 여성이 나타났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난 비아레알전에서 76분 출전했는데 1개의 도움을 기록했죠. 가비골을 도와줬으니까. 그리고 4개의 슈팅을 했고 2번이나 골대를 맞췄습니다. 여기다가 패스 성공률이 92%. 이 선수가 항상 드리블을 할 때 고개를 들고 주위를 살피면서 드리블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료 위치를 파악하면서 정확한 패스를 자주 하죠. 결국 패스 성공률이 92%가 됐고 드리블 성공률 100%. 드리블. 네. 라민 야말 드리블. 네. 볼을 잘 찬다니까요. 그리고 태클 1회, 가로차기 1회를 기록했습니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MVP로 선정이 됐죠. 최근 경기를 보면
지난 두 경기를 놓고 봤을 때 역시 프랭키 도용과 라민 야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아니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프랭키 도용도 축구를 잘하는 친구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라민 야말은 기대 이상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그냥 터졌어. 이제 하피냐 긴장해라. 하피냐 너 무조건 선발 아니야. 라민 야말과 하피냐는 이제 주전 경쟁을 펼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라민 야말이 새로운 스타로 부상했기 때문이에요. 라민 야말을 보기 위해서 몬주익 경기장으로 가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죠. 덴벨레가 이적하고 하피냐가 징계를 받았을 때 오른쪽 측면을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안수파티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느냐, 페란 토레스를 프리시즌에 전방에 많이 썼지만은 오른쪽에 배치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비 감독은 라민 야말을 선택했고 이거는 정말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라민 야말은 드리블, 패스, 슈팅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요. 순간적인 판단력이 너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연기하고 연동하면서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 선수가 16세의 선수?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정말로 능구렁이처럼 축구를 한다. 축구를 정말 잘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다만 아직 피지컬이 좀 약하기 때문에 몸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은 있었습니다. 특히 박스 안쪽에서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넘어지니까 주심이 그대로 전개를 시키더라고요. 일단 피지컬적으로 좀 버티면서 자신의 플레이를 가져가면서 넘어지면서 결국 PK를 유도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 주심의 문제가 조금 더 큽니다. 라민 야말이 놀라운 거는 야말의 나이 때문에 더 놀라워요. 이 선수가 2007년생, 지금 나이가 16세 50일 정도가 됐습니다. 제가 일찍 결혼했으면 야말만한 아들이 있어요. 야말아,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니? 너에게 호부, 호자를 허락하노라. 진짜 야말 같은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이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데뷔하고 이렇게 활약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아들 삼고 싶다. 일단 라민 야말이 뉴진스의 민지보다 3살 어리다고? 갑자기 뉴진스가 보고 싶네. 자, 2012년 5세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게 됩니다. 스페인 태생이긴 한데 모로코 국적의 아버지와 적도기니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라민 야말이 등장했을 때 대표팀을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런 관심이 많았죠. 스페인 대표팀을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지난 시즌 베티스전을 통해서 데뷔를 했거든요. 32라운드 베티스전에서 데뷔를 했는데 15세 290일 나이에 데뷔를 했어요. 바르셀로나 구단 역사상 최연소 나이에 데뷔를 하게 됐고요. 그때 후베닐에서 B팀이 아니라 A팀으로 바로 건너뛴 겁니다. 그러면서 스타 등장의 예고편을 좀 보여줬죠. 물론 이제 베티스전은 상대가 한 명 퇴장당한 상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라민 야말이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었고 그 경기에서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 카디스전에서 선발 출전하게 되는 거죠. 오른쪽 윙백 역할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16세 38일.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3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16세 45일의 나이에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거죠.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 최연소 기록을 하나둘씩 깨고 있는 라민 야말 대단합니다. 골이 빨리 터졌으면 좋겠어요. 골과 유사한 장면이 비아레알전에서 2번이나 있었잖아요. 골대를 2번이나 맞췄으니까 정말 아쉬웠거든요. 빨리 라리가 데뷔골을 넣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연 라민 야말은 경기 후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했을까요? 나는 경기가 두렵지 않다. 내가 조금 더 잘하는 축구를 할 뿐이다. 모든 기회를 활용하려고 노력한다. 내가 선발로 출전할 때 어머니는 조금 겁을 내셨지만 나를 응원해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왔냐면 16세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서 선발로 출전한다? 그것도 라리가 경기에? 그럼 16세 나이에 이 선수는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기자들이 물어본 것 같고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잘하는 축구를 할 뿐이라고 얘기했어요. 차비 감독은 차별화된 플레이어다. 판단이 정확하고 훌륭하다. 라민 야말은 팀에서 뛸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요 얘기는 뭐냐면 순간순간 판단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플레이를 펼친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출전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피냐하고 주전 경쟁이 더 뜨거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아레알 감독 키케 세티안 같은 경우에는 라민 야말은 훌륭한 선수다. 우리 모두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의 능력을 인정한다고 얘기했어요. 워낙에 뛰어난 활약을 펼쳤으니까. 놀라운 활약을 펼쳤으니까. 그리고
팀의 주장인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도 라민 야말과 같은 라마시아 출신의 선수가 있다는 것은 큰 영광이다. 나는 그가 계속 뛰도록 격려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라마시아 출신 선수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또 전통이고 또 하나의 전력 보강 방법이고 또 하나의 재미라는 거겠죠. 그리고 위에 76년생 송씨가 나오는데 이거 지워줘. 라민 야말이 2007년생인데 나이 차이가 너무 크게 나잖아. 물론 내가 아까 전에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친구하고 싶어요. 친구. 야마라 우리 친구하자. 말 놔. 그냥 말 놓고 친구하자고. 한국에 오면 연락 줘. 라민 야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바르셀로나는 3라운드까지 경기력을 봤을 때 아직까지 100% 컨디션이 올라왔다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이적 시장에서 라이트백 영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칸셀로의 인대 영입이 근접한 지금 상황인데 일단은 선수 영입이 마무리가 돼야지만 차비 감독이 확실한 플랜 A를 제시를 할 것 같아요. 최근 경기를 봤을 때는 포메이션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헤타페전에서 4-5-1 또는 4-2-3-1로 보면 되고 그리고 카디스전에서는 3-4-2-1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비아레알전에서는 김도환의 위치에 따라서 4-3-3 또는 4-2-3-1로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서 포메이션이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칸셀루가 영입이 된다면 오른쪽 라인에 기용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칸셀루를 이용한 공격 루트가 생기고 수비 쪽에서도 안정감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포메이션의 변화라든가 선수들의 동선의 변화가 또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라우와 페드리의 부상이죠. 발데 같은 경우에도 비아레알전 직전에 발목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마르콘스 알론소가 나오고 오른쪽에 세르지 로베르토가 나왔었는데 스피드가 과연 그걸 스피드라고 해야 되나? 속도가 네. 난 어린이 보호구역인 줄 알았어. 와 속도가 그렇게 안 나나? 여하튼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자, 하피냐는 퇴장으로 결장을 했기 때문에 결국 라민 야말이 기용되는 모습인데 라민 야말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고민이 초반에는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라오 부상 때문에 3백으로 바꾸다 보니까 라민 야말을 오른쪽 윙백으로 써야 되겠다는 게 카디스전이었고 비아레알전 같은 경우에는 야 라민 야말이 가능성이 있으니 오른쪽 윙어로 기용해도 되겠다 이 판단이 섰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바르셀로나는 완성 단계가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는 존재를 해요. 일단 라민 야말의 등장으로 오른쪽 측면의 공격이 강해졌습니다. 칸셀로마저 영입이 된다면 오른쪽에 라민 야말과 칸셀로가 보여주는 호흡 또는 라민 야말과 하피냐의 경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용은 진짜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네, 부스케츠의 빈자리를 완전히 지웠어요. 물론 로메오가 보좌를 좀 하고 있지만 도용이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서 1차 비더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도용이 폭넓게 움직이다 보니까 김도환 선수의 롤이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은 저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난 비아레알전에서도 도용은 90회 정도의 패스를 했나? 그런데 김도환은 30회 정도의 패스를 했거든요. 김도환에 대해서는 차비 감독이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전술적인 임무를 지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페란이 터졌어요. 페란이 프리시즌에도 3골이나 넣더니 리그에서도 2경기 연속골 2골을 넣고 있습니다. 페란 토레스가 살아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마 페란 토레스는 레반도프스키 백업이라든가 측면 쪽에서 교체 출전을 통해서 득점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리라 기대감을 갖고요. 레반도프스키가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거든요. 사실 2라운드 카디스전까지 골을 넣지 못했어요. 그래서 리그에서는 지난 시즌 마지막 2경기, 올 시즌 초반 2경기에서 골을 못 넣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카디스전에서 도움을 하나 기록하긴 했지만 그런데 결국 비아레알전에서 골을 넣으면서 올 시즌 첫 골을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2경기 연속으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으니까 레반도프스키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민 야말이라든가 프랭키 더용을 보면서 행복했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좌우 측면의 이 수비수들의 속도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네, 페드로사에게 빵빵 뚫리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바이데가 부상일 때 마르코스 알론소가 나올 텐데 마르코스 알론소가 흔들린다는 점. 그리고 세르지 로베토도 속도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드러낸다는 점. 뭐 칸살루가 영입이 된다면 해결이 되겠지만은 이 경기에서는 드러난 문제가 좌우 측면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비력이었죠. 그리고 시즌 초반에 부상자 수가 적지 않아요. 물론 레알 마드리드만큼
부상에 타격을 크게 입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아라오라든가 페드리라든가 중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점은 아쉽죠. 여기다가 이적생들의 활약 이게 지금 애매해요. 이니고 마르티네스는 부상에서 돌아온 상태지만은 미등록 상태라서 아직까지는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고 김도환은 기대에 부응하는 활약을 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래도 로메오 선수는 역시 라마시아 출신답게 빠르게 적응하고 도용하고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는 있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심판 판정이 바르셀로나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라운드 PK를 얻을 수 있는 장면에서 가비 핸드볼이라고 해서 PK가 주어지지 않았죠. 그거 오심이라고 라리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2라운드 박스 안쪽에서 라민 야말이 완전히 밀리는 장면이 있는데 PK가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비아레알전에서 세를로트에게 골을 허용했는데 그것도 오프사이드 사항이었어요. 물론 VAR이 작용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사이드가 아니라 온사이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골로 인정이 됐거든요. 사실 제가 이 경기 해설했는데 저는 오프사이드 같았어요. 그런데 VAR 끝에 온사이드로 나오니까 그러면 온사이드네요 이러고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나를 바보로 만들었어 이것들 진짜. 라리가는 주신도 문제고 VAR 심판도 문제고 대체 이거 어떡할겨. 여하튼 시즌 초반에 매 경기 바르셀로나가 약간 손해를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좀 화딱지가 납니다. 속이 디비져집니다. 정신 차려야죠.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부분도 얘기할게요. 1라운드 헤타페전 주심, 소토그라도 주심 3라운드에 배정이 됐어요. 이거 뭐야, 눈 가리고 아웅이야? 징계를 확실히 내려주세요.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바르셀로나 얘기, 주간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얘기는 이적 시장이 닫히기 직전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상되기로는 주앙 칸셀로 임대 영입, 주앙 펠리스를 임대 영입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꿀애들은 주앙 펠리스 영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주앙 칸셀로는 반드시 영입해야 된다. 왜? 오른쪽 측면이 문제니까. 주앙 칸셀로의 능력을 봤을 때. 그런데 이 쌍주앙은 팀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지지 않느냐? 불화설이 좀 있는 선수들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앙 칸셀로라든가 조앙 펠스가 영입이 된다면 팀에 대한 충성도를 확실히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자, 추가 방출설이 나오고 있는데 에릭 가르시아, 마르코스 알론소, 압데, 안수파티 여러 명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스트 같은 경우에는 PSV로 그리고 렁글레 같은 경우에는 아스톤 빌라로 이적하게 됐는데 임대 이적이죠. 그러면서 팀을 떠나긴 했지만은 또다시 팀을 나갈 선수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릭 가르시아라든가 마르코스 알론소라든가 압데라든가 안수파티라든가 떠날지는 좀 봐야 돼요. 특히 안수파티 같은 경우에는 브라이튼과 강하게 연결이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바르셀로나는 100%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프랭키 도용, 라민 야말 좋은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그리고 영입이 마무리가 된다면 이제 100%의 바르셀로나의 모습이 등장을 하겠죠. 올 시즌 기대됩니다. 라민 야말이 등장했거든요. 라민 야말 파이팅! 오, 나의 야말!